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능의 아메산타 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많이 행복하시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또 15분 동안 이런저런 얘기로 또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들지 하기 마라. 또 시험 때문에 많은 이런 일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었는데요. 시험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그렇죠. 문제가 항상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푸는 게 시험이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이야기 늘상 하는 얘기죠. 문제가 없는 세상은 이제 죽고 난 뒤에는 없지. 살아 생긴 애는 눈만 뜨면 뭐가 생긴다죠? 그렇죠.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학교 다닐 때는 문제를 잘 풀면 뭐라고요? 예, 그렇죠. 장학생, 우등생, 모범생 뭐 이렇게 이제 진짜 많이 듣고요. 문제를 못 풀면 뭐 백지로 낸다거나 맨날 뭐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꼴통 뭐 문제야,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을 듣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러나 저러나 꼴등을 하나 1등을 하나 시간이 지나면 졸업은 똑같이 한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또 졸업을 해갖고 사회에 나가면 또 인생에 그 수많은 선택지가 또 놓여지죠. 그 갈림길이라고 그러죠, 흔히. 그래서 그 갈림길에 따라서 옛날에 뭐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뭐 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국가의 몸을 담는 경우가 많죠. 공직에 있다거나 뭐 또 전문직을 간다거나 뭐 등등 이렇게 이제 좀 뭐 대기업에 뭐 취업을 한다거나 다 이제 남들 밑에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좀 대부분이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뭐 머리가 안 되니까 일단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해갖고 돈 버는 일선에 뛰어들어서 뭐 자기 사업하고 막 자영업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또 사장 소리 들으면서 또 공부 잘했던 그런 인재들을 또 밑에다 쓰기도 하고 세상은 되게 뭐 이렇게 아이러니합니다. 어찌 보면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사회 넘어서도 이제 눈만 뜨면 이제 문제가 되죠. 학교 가도 문제가 맨날 있지만은 어른이 돼서도 이제 눈만 뜨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른이 돼서 문제를 잘 풀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리더, 성공자, 부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칭송을 받게 되는 쪽이 많고요. 이제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 있죠. 맨날 문제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사는 게 와 이런 문제가 많은지 오래도 내 문제만 얘기하는 사람들을 문제 R을 넘어서 이제 문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 어른이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또 문제라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거는 문제만 얘기하는 이러면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문제는 뭐냐니까 정답도 있고 해답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쭉 있죠. 그렇게 이제 바른 답도 있지만 풀리는 답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정답이나 해답을 좀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인생에서 뭐 어느 게 인생에서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세 가지가 없는 것 중에서 인생에는 정답도 없고 비밀도 없고 공짜도 없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돼요. 정답이 없는데 뭐 어떻게 풀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는 딱히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정답은 없다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뭐 쉬운 예를 하나 또 들어보죠. 세상에는 이제 일장일단이 있다 그러잖아요. 일장일단. 일장일단은 뭡니까? 한 개의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한 개의 단점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저는 좀 긍정적입니다. 내지는 저는 외성적입니다. 저는 내성적입니다. 뭐 이런 얘기 사람들마다 뚝뚝뚝 하잖아요. 저는 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얼굴을 많이 낯가림을 많이 합니다.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누가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알죠? 그렇죠. 지가 얘기를 해요. 상대방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재밌고 외행적인 사람이라 합시다.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정교한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신중한 일을 해야 될 때는 그렇게 재밌고 떠들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렇죠.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차분하고 말수 없고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런 성격. 대외적으로 만났을 때는 정말 있는 둥 없는 둥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일을 할 때는 굉장한 장점이 발휘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이다가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요. 이것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니까 어디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도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를 낮추는, 비하하고 낮추고 스스로를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도 뭐 되게 뭐 그게 막 자기를 좀 낮추고 이러면 되게 겸손하고 막 이런 걸로 제가 많이 배우고 또 그렇게 했어요. 늘 뭐. 그리고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저 너무 많이 가진 것도 너무 없고요. 배운 것도 너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참 드릴 수 있는 말이 진짜 너무 적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럼 하지 마라. 뭐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뭐 하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제가 이래저래 뭐 이랬고 저랬고 뭐 저 뭐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고 뭐 오만대만 이랬는데 좋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야 뭔가 있겠다 이러면서 그 누가 만들죠? 그렇죠. 제가 만들죠. 제가 못 배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못 배운 사람을 알고 제가 뭐 많이 배웠다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을 알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셔서 기준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뱉는 말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셔서 막 그렇게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약간 PR 하세요. PR. 이 PR이 뭡니까? PR 건 PR하고 알릴 건 알린다고. 좀 이왕이면 저는 사실 어디 가서도 강의할 때 제가 뭐 이렇게 겸손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겸손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야 강의를 들었던 뭐 하든 이렇게 좀 그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들을 만한 내용이었다. 제가 만약에 대학 교수고 유명한 대학 교수고 이렇다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반대로. 근데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보통 뭐 이름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찰떡같이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개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제한테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면 저는 상당히 저를 좀 PR하는 편입니다. 제 자신을 PR하는 것은 그를 좀 높여주는 의미가 됩니다. 괜찮은 사람한테 오늘 괜찮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PR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잘났습니다. 저거 잘났다 해봐요. 뭐 무슨 도움이 짜들실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그렇지만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서 기죽지 마세요. 괜히 자기를 낮춰가지고 어줍지 않게 낮추면 안 됩니다. 어떤 얘기들하고 겸손해야 되느냐면 누구나 다 아는 경우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그 대통령이 잘 아는데 제가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제가 참 늘 많이 국민들한테 늘 참 많이 미안하고 부족하고 참 한다고 하는데도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다다 대고 막 뭐 부족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하고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약간 좀 PR을 하는 것도 상대방을 위해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는 그런 인생살이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정답을 찾았고 해답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면서 100점을 올백을 맞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왜냐니까 꼭 그 100점 맞는다고 해서 뭐 인생은 뭐 달라지는 거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럼 뭐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 갔는데 뭐 자녀를 못 얻을 수도 있고 뭐 또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단명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뒤에 변수는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단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100점 맞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은 뭐 한 50점밖에 못 맞았다. 뭐 그래도 괜찮죠. 왜요? 졸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작과 끝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과 끝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별도로 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항상 이제 이게 시작이 보이지 아직 끝은 아니거든요. 이게 다 끝난 건 아니야. 그래서 졸업을 누구나 하기 때문에 이 뭐 6년 초등학교 6년 다니면 뭐 꼴찌단 1등이든 졸업하고요. 중학교도 3년 다니고 다 졸업하고 뭐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좀 다니다 보면 졸업하는 거예요. 물론 대학은 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대학도 뭐 어디 뭐 꼭 뭐 서울대 뭐 이런 데 좋은 데 들어가야 됩니까?
그 좋죠. 좋은 데 들어가면. 대기업에도 뭐 삼성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뭐 좋겠죠. 예를 들면 뭐 5대 재벌 기업에 들어가면 실력 있다 소리 듣고 좋겠지만 그럼 나머지 뭐 대학은 그럼 못 자는데요. 그렇죠. 나머지 대학들도 뭐 학생들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대학도 있어야죠. 전문대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뭐 통신대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죠. 그게 세상 살이라니까요. 누구나 다 한 곳을 가, 누구나 다 그래 좋은 곳을 가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뭐 그렇게 뭐다 일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듯이 대기업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중소기업에도 가고 뭐 가내기업에도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방대도 가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처지가 나는 뭐 점수도 너무 안 돼, 뭐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도 뭐 문제가 많았어, 지금 취직도 잘 안 돼,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세상 사위 일 뭐 압니까? 솔직한 얘기로 새로운 집안하고 또 이래 사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누가 압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변화들도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그 잘 나가던 뭐 그런 것들이 다 또 막 파산을 맞이하고 또 뭐 생각지도 안 했던 것들이 또 돈방석에 막 앉아가 뭐 잠도 못 잘 정도로 공장이 돌아가고 얼마나 변화무쌍한 세상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인생 다 살한 것처럼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고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너무 막 기뻐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고 또 하루하루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아서 또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사시면 훨씬 더 유익하고 보람된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는 많이 일어나지만 그 문제 또 어떻습니까? 학교 다닐 때 1번부터 만약 50번까지 문제가 나온다 칩시다. 1번 문제가 좀 어려워. 모르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2번으로 바로 넘어가야죠. 2번으로 넘어가서 뭐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고 뭐 나머지 또 이제 시간이 남으면 또 1번도 고민해 볼 수도 있고 고민해보다 안 되면 뭐 그래도 모르고 막 돌리도 되고 찍어도 되고 뭐 눈치 바르고 옆에 뭐 컨텐츠 좀 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안 들키면 되니까. 그것처럼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1번을 막 어쨌든 간 1번부터 풀기라고 막 고민하다 보면 나머지 풀 수 있는 문제는 못 푸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여러분 능력 밖의 일,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거는 문제로 봤을 때 이거 내가 모르는 문제고 내가 이거 풀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풀 수 있는 문제부터 2번, 3번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여유가 있거나 시간이 아직 남았으면 그때 못 푼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거를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어찌 보면 훈련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살면서 그런 문제는 죽는 날까지 계속 일어나니까 그걸 어린 시절 학교에서부터 계속 그런 문제 푸는 연습을 어쩌면 단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학교가 전부 다가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살아가시면서 무슨 문제가 닥쳤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뭐 여러분이 못 푸는 문제는 다른 사람도 못 풀고 내가 못 푸는 문제는 세상에 뭐 이거는 못 푸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제껴놓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 못 풀면 뭐 죽을 것 같으면은 또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학창시절도 돌아가 보면서 또 세상 살면서 이 문제뿐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 지나고 보면 그죠? 그때는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았지만 저도 그런 날들이 많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였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않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유명한 말들도 있고 막 모든 것이 막 운명이니 팔자니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 다 지나갑니다. 세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시절 겪고 계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신 분들 잘 이겨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